네, M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대호입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암을 전이시키는 세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순환 종양세포 CTC라고 불리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순환 종양세포를 검출하고 또 암 조기 진단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토젠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사이토젠 전병희 대표를 모시고 암 진단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더 리더 거의 새해 막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마 MTN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이토젠은 지난 2018년 11월 저희 기업 맞습니다. 탐탐을 통해서 회사 현장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덕분에 저도 네. 회사를 가서 좀 기술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상장하신 지 막 1년이 조금 넘었고 또 3월이면은 설립 10년 딱 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상장 1년, 설립 10년 좀 어떻게 보내신 것 같으세요? 그 사이토젠은 암 정복을 통한 인류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술과 공학 기술을 융합하여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1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토젠의 목표는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개인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암 진단, 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는 편안한 생활을, 환자 가족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사이토젠 구성원들에게는 함께 최고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처럼 한국에서도 세계 1등 암 진단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사이토젠이 보유한 기술 개발의 가치를 시장으로 환산하면 글로벌 탑 액체 생금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올해 괄목할 만한 정도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저는 이 사이토젠 회사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이해가 예. 가는데 네. 일반인들한테 그 액체 생검이라는 말조차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액체 생검이라는 게 뭐 침이나 피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검출해낸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이토젠이 하고 계신 일을 조금 더 쉽게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예. 유전자 정보를 꼭 알아야 됩니다. 유전자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티슈에서 암세포를 취득을 하고 암세포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맞춤형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티슈 바이옵시는 네. 환자들 중에서 약 한 50% 정도만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액체 생검 기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환자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액체 생검이라는 것은 혈액이나 네. 소변 등을 이용해 가지고 암세포를 추출하고 추출된 암세포를 이용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한 항암제의 선정, 치료 효과 모니터링, 재발 예측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토젠은 피 속에 있는 암이라는 그 세포를 네. 하나하나 다 검출을 해내고 이것이 어떤 암인지까지도 검출을 해내는 그 능력까지 갖고 계시는 예, 그걸 또 그렇다고 이제 할 수가 자동화한 있습니다. 예, 회사라고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가까이 그 대형 병원들하고 이 기술 검증을 계속해서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토젠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개발부터 완성까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사이토젠은? 지금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국내의 빅5 병원을 상대로 해서 약 70여 건의 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걸 해왔고 그러면 이제 사이토젠의 어떤 뭐 기술력을 믿는다면은 내 혈액을 검출해서 이 안에서
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봐도 예,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유전자 암세포를 이용해서 유전자 등본을 확인하고 약물을 선정하고 치료 효과 모니터링까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만은 저희들이 1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로부터 기술 검증을 받아서 계약에 이르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사이토젠의 기술력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력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표님, 제가 그 분기 보고서 네, 네. 3분기 말 기준으로 그 특허 기술 몇 개인가 한번 세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특허만 41, 해외 12개. 이게 다 이제 등록된 것만 기준이고 네, 네. 출원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이 많은 특허들의 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다면. 저희들이 그 세계의 거의 글로벌 탑에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된 기술들을 모두 특허화해서 지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개발한 독창적인 기술들이 특허화됐을 경우에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액체 생금 분야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조금 더 넓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이토젠의 기술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암 혹은 어떤 치료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사이토젠 기술이 얼마만큼 이제 확장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기술 개발 내용으로는 약 13개 암종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연구 임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13개 암을 찾아낼 네. 수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 13개 암종에서 나온 암세포를 포획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표적 치료제를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신약 개발을 하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이 약이 과연 듣는지 안 듣는지 임상 혹은 전임상 단계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이게 완성된 신약일 경우에 암 환자들 대상으로 이게 이 사람에게 말이 잘 듣는 약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였을 경우에 그 약물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예, 사람마다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파악해서 실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썼을 때 이 약이 나한테 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네, 측면이 네. 있으면 나중에 조금 뭐 시간과 비용을 좀 후회할 수도 있는데 네, 먼저 사이토젠 기술을 통해서 그걸 검증해 보고 나한테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기술이고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그리고 예. 일본의 다이치 산큐, 네. 시믹 이런 데와 이제 네. 계속해서 협업을 예. 늘리고 있던데 네, 네. 이것도 그런 연장선으로 보면 될까요? 어떤 의미 있는지 예, 설명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상 적용 중에 있는 것이 약 13개 암종이고 그와 관련돼가 있는 그 항체가 18가지 정도가 그 밸리데이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18개의 밸리데이션된 그 항체는 그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서모 피셔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독점적 그 항체를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네. 그 판매뿐만 아니라 사용하는데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크고 세계 약 한 3위 정도 되는 다이치 산교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임상을 하고 실제 신약 개발에 적용해서 그 효능 및 그 기술 수준을 갖다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미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CRO 회사이며 세계에서 약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3개국의 그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다국적 기업에서 저희 기술을 인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약 한 420개의 항암제 개발 회사의 네트워크에 태워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계약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약의 효능을 확실하게 환자들한테 좀 검증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네, 그렇습니다. 약물 개발을 할 경우는 약물의 효능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그 디자인된 환자에게 듣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환자에게 적용을 했을 경우 약물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의 군을 새로 모집해서 테스트하면은 상당히 그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훨씬 더 정밀하게 처방해서 쓸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환자도 좋고 제약사도 좋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 암이 사람만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반려견도 그러니까 개들도 암에 걸릴 수 있고 그 암에 걸린 개들도 이제 진단을 하고 또 치료하려는 그 가족들의 니즈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네, 네. 사이토젠도 그런 반려견 시장 이런 데도 진출하실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암의 경우에는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암이 걸립니다. 특히 동물의 경우에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약 한 50% 정도가 사망할 때 그 암으로 걸려서 사망을 그래요?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따져보면은 약 연간 1,200만 마리의 반려견들이 암에 걸리고 있고 그 시장 규모가 약 1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약 한 160만 마리가 매년 암에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반려견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거는 뭐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시는데 암 치료 시장도 그 확장성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보시는 거고 약간 뭐 구체적으로 뭐 진전되는 건 있을까요? 이 반려견 시장에서는? 예. 저희들이 최근에 임상 실험을 한 결과 그 반려견 중에서 혈액암인 경우에는 네. 상당히 치료 효과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고 약물 선정을 위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고형암에도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대형 동물병원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과 함께 커가는 사이토젠인데 기술 개발을 이제 10년 동안 해 오셨는데 기술 개발만큼이나 힘든 게 사실상 그 수익성을 갖추는 일 아닙니까? 아직은 이제 적자 상태고 좀 어떤 재무적인 성과가 나오려면은 언제쯤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그 올해까지 저희들 생각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올해는 그 BEP를 달성할 수 있는 한 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2021년부터는 훨씬 더 이제 큰 볼륨 확대를 노릴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수익 모델도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해서 뭐 매출을 일으키고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지. 예. 그 첫 번째는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암 진단 사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암 진단 사업이 그 저희들이 폐암과 유방암, 췌장암의 허가를 위한 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국적 기업들과 신약 개발을 하는 그 회사들의 파트너로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한 5개의 회사가 내년에 해외에 가서 임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그 동반 진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 선진국으로부터 정밀 진단 사업, 암 진단 사업에 필요한 진단 기기를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개량하는 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 들어보면 의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생명공학 쪽을 전공하신 분 같은데 공학 박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저희가 예. 표현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고문도 역임하셨고 예, 인덕대 교수 예. 또 재직을 하셨는데 반도체 관련 기술도 이제 연구를 하시다 어떻게 해서 이 바이오 관련 기업을 아예 창업까지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반도체 미세공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바이오 사업을 접하게 되었고요. 이 바이오 사업 중에서 특히 혈액을 이용한 암 진단 사업이 무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됐고 특히 제가 그 연구를 해왔던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그 혈액 중에 있는 암세포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1cc에 약 수십억 개의 그 세포가 있고 그 중에서 암세포는 한 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네.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확신과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한 결과가 이거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 반도체 관련 기술이 이 바이오 산업에도 아주 제대로 쓰이는 좋은 예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전에는 왜 병원 가면 이거 그 생검이라고 할까요? 네, 네, 액체 그렇습니다. 생검할 때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뭐 이렇게 예, 스포이드식으로 예, 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그렇습니다. 예. 기계로 완전히 이제 네, 자동화 시키신 그렇습니다. 거고 아주 괜찮은 모델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사이토젠 뭐 상장하신 지도 1년이 넘었고 직원들도 계속 어떻게 늘고 있나요? 사람들이 네, 좀 많이 네. 늘고 있나요? 상장할 때 당시보다 인원이 한 70% 정도 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뭐 연구직 쪽으로 예, 많이 뽑고 계세요? 대부분의 그 연구직이고 특히 그 연구직 중에서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케팅을 겸할 수 있는 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술은 완성 단계 와 있으니까 마케팅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제 엔지니어 하셨고 박사 또 교수님까지 네. 하셨는데 이제는 한 회사의 CEO시잖아요. 예, 특히나 뭐 그렇습니다. 어떤 좀 임직원들한테 나는 특히나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직, 책임 그리고 사명감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연구개발 사업은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그 자동화는 했지만은 그 결과는 항상 그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온 결과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가 암 환자에게 상당히 좋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 책임 그리고 사명감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히나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 회사들의 뭐 주가가 뭐 변동성이 크고 많이 올라가서인 것도 있지만 사실 주변에 암 환자를 둔 가족분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더욱더 좀 사명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이토젠의 향후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여기에도 좀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그 미국의 암 환자 치료를 위한 그 클리어랩을 설립할 예정이고 또한 미국의 그 신약 개발을 위한 클리어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암 환자 치료 및 신약 개발을 위한 서비스 랩을 오픈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클리어랩이라는 건 어떤 진단을 서비스해주는 사설 연구기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FDA 허가를 그렇죠, 받은 허가를 기관. 받고. 예.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클리어랩을 뭐 그쪽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뭐 모델이라든지. 거기서 신약 개발 회사를 대상으로 그 저희들이 마케팅을 해서 동반 진단을 하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미국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 모니터링이나 약물 선정, 재발 해측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이토제는 국내에서는 이제 대형 병원들과 계속해서 협업은 하고 있고 본격적인 상업화는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먼저 더 접할 수도 있겠죠. 예. 각국마다 의료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회사가 가장 쉽게 그 상용화가 가능한 곳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거기서 얻은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은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더 넓은 시장으로 그리고 규제가 조금 더 낮은 시장으로 아무튼 가시적인 성과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이 아무래도 뭐 주주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저희들은 예. 일단 세계로 나가서 글로벌 그 CTC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그거를 AI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정밀 진단과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진 저희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그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 문구 시청자들에게 남기는 문구 하나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골든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상 이제 없던 시장에 진출하셨고 새로운 기준을 이제 정립해 가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골든 스탠다드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암 환자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 생검이 이제까지는 골드 스탠다드로 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 생검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는 실제 환자가 적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 나아가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 표준화 규격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이런 꿈이 곧 골드 스탠다드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암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서는 그 암 정복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죠. 세계 최초로 순환 종양세포 기반 액체 생검 플랫폼을 상용화시킨 사이토젠, 그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병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